반갑습니다. 빨리 와. 한 주 잘 보냈습니까? 한 주 잘 보냈나? 인사하면 인사 좀 받아라. 잘 보냈나 하면 잘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니? 어? 야, 그렇게 해서 파는 거야? 아니면 그 원래 물통이야? 원래 물통이야? 그럼 물이 왜 무슨 물인데 그런 물이 있어? 어? 줘봐. 나도 한번 먹어보자. 앞으로는 빨대를 2개 탁 꼽아가지고 딱 놔놔봐. 잘 지냈나? 잘 살았어요? 응? 보고 싶었죠 제가. 더 이상 똑같은 멘트 뭐 전혀 반응도 없는. 보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근데 이 교탁 위에 왜 머리카락이 있을까? 어? 교탁 위에 이 머리카락 여자의 머리카락인데 이 교탁에 가장 가까이에 가장 근접한 시간에 수업한 사람 누군데? 볼록이제. 이 인간이 그 머리카락을 아무 때나 흘리고 댕기나? 어? 뭐 중독거리 해야지. 그치? 교탁에다 이 흘리고 댕기면 뭐야 너? 내가 내 말이 거짓말 아니다. 이거 봐라 이거. 맞지? 볼록이 머리가 볼록이 머리는 뭐 꼬불꼬불한 그 곱슬머리 아이가. 돼지 털머리 아이가. 이거는 이제 증거예요 이거 털무시. 자, 네가 한번 나중에 수사를 해봐. 책임지고. 이 머리카락이 누구의 머리카락일 것 같은지 알겠지? 야, 이 볼록이. 아니 아무 때나 머리카락으로 흘리고 댕기고. 자, 보죠.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볼게요. 그 일단은 여기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얼음이 들었어요. 얼음. 아이고, 너무 얼음을 많이 넣는 것보다 물이 나올 생각을 안 하네. 이걸 요 병에다가 이제 할매가 집에 할매가 커피를 이제 화요일 날 그 옆에 항공 수업이고 이제 화요일 날 바로 서울에 올라갔거든요. 화요일 아침에 나갈 때 이게 커피를 담아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뭘 담아줄거 해서 내가 아이스 커피를 담아달라 해가지고 이제 담아주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날 못 먹었어. 그러니까 화요일 못 먹었다고요. 근데 수요일도 못 먹었어요. 목요일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도 아침에 그래도 뭐 정성을 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담아준 걸 안 먹기는 뭐 하고. 근데 좀 먹어보니까 맛이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버렸죠.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집에 가서는 버렸다고 하지 말고 먹었다고 해라. 내보고 뭘 그래 버렸다고 해야지. 그래 남자 위험이 있지. 버렸다. 자 보죠. 자 1번에 보기는 형사송법상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며 몇 개인가? 그 긴급체포한 경우에 적시검사의 승인. 우리 긴급체포를 하고 나면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지? 사후 승인. 그러니까 이게 맞네. 그죠? 검사 또는 사경관은 피해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선기 그 다음 이선기 맞네. 그지?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틀리다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알아야 돼. 여러분 답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는 거거든.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보고 또 문제를 통해서 또 이론을 정리하고 또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이 수업 듣고 이제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수업 듣고 문제를 풀지. 그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겠노? 시험 척합쓰니까 계속 간다 했잖아. 나중에는 시험장에는 여러분 수업 듣고 문제 푸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문제 풀고 여러분 다시 이제 수업 듣는 이 형태로 또 갈 거란 말이야.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한번 잘 들어봐봐. 그 니은번에 요 이성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틀리다고요? 진술 겁건이 들어가면 틀리고. 그다음 기억번도 오답을 그런 형태가 있어. 이게 이제 사후 승인인데 이걸 사전에 검사의 승인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이런 것들. D번에 긴급체. 오우. 지금 하찮은 기고. 응? 됐나? 자, 긴급체포에 석방예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은 통지서 관련 서류 열람 등사할 수는 있다. 열람 등사할 수 있다.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열람 등사 가능합니까? 통지서 관련 서류 열람 등사할 수 있다.
예, 맞죠, 그죠? 이 피해자 측도. 자, 리얼번의 사법경찰관은 긴급재판 피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 경우에 적시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사경은 적시보고. 검사는 어떻습니까? 검사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 통지해요. 예, 검사는 30, 그리고 사경은 적시. 이 두 개 차이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피해자 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 검사는 피해자가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 조사 과정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피해자 신문조서에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뒤에 편찰하도록. 이것은 지금까지를 보면 틀린 지문으로 좀처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이 틀린 지문으로 출제할 곳이 없어요. 이건 사실. 자, 이번에 변호인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 피해자 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 위법하죠, 여러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참여를 제한할 수 있거든. 그 정당한 사유,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는 게 뭔데? 신문을 방해하고 뭐 수사기밀을 누설한다 뭐 이런 것들이지. 근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 지시. 이 지시에는 따르지 않아도 되거든요.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해자 신문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 안 돼. 근데 허용 안 되는 이런 일을 수사위원이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낀데? 뭐 참을 기가. 뭐 술 한잔하고 막 그냥 뭐 달래기가 그럴 순 없잖아요. 어떻게 할 끼고 어떻게 할 낀데? 준항고라는 게 있다고. 준항고라는 것은 그 수사기관에 가장 가까이 있는 법원에 가면 돼. 수사기관의 직무집행기를 관할 법원에 가서 이 수사기관의 잘못된 이 처분을 취소 변경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준항고지. 이런 것들 기억하면 되겠네. 이거 3번에요. 3번에 적시항고라고 했다, 그지? 그래 틀리고 답이래. 적시항고가 사실 나올 수는 없죠. 여러분 수사기관이 하는 건데 어떻게 적시항고가 나오냐? 적시항고는 누구? 수소법원의 결정이란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에 준항고가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이제 수사기관에 준항고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출제를 하는 그 자체를 고민을 한다는 것은 맨 첫날 우리 했더니 맨 첫날 그제 아직 수험부 공부하기 전에도 했던 거잖아. 체계를 잡았던 거잖아. 그때 갑자기 뭐 준항고 항고 하고 하니까 아마 그때 처음에 공부했던 친구들 이게 뭐냐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었을 거라. 근데 앞에 이런 게 계속 나오거든요. 하고 들어가는 게 옳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 다음 4번에 피해자와 동석한 신뢰관계 있는 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색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이 지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거다. 그렇죠. 자, 우리 피해자 신문할 때 신뢰관계인 동석 가능한데요. 이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해자를 대신해서 진술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까? 그게 아니죠. 손잡아주고 뭐 심리적인 안정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를 대신해서 진술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술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진술했다. 진술했다면 이 부분은요.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죠. 뭔데? 동석한 신뢰관계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가 되는 겁니다. 그 진술조서 증거능력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갖춰야 돼. 그게 뭐냐? 나중에 가서 공부할게. 나중에. 일단 진술조서라는 건 피해자 신문조서가 아니고 그 다음 3번 수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2인 이상인 때는 검사 또는 사경관이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이 이를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 피해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거기에 변호인 2인 이상인 때 검사 또는 사경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을 지정한다. 검사 또는 사경관이 지정한다. 어때요? 틀리죠? 누가 지정해? 피해자 지정하죠. 피해자 도와주는 사람인데 왜 피해자 지정해야죠? 자, 2번이요. 2번 부당한 신고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다. 이의제기를 할 때는 승인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이의제기하는데 뭔 승인이에요. 근데 의견을 진술고자 하면 신문 중에 의견을 진술고자 하면 그때는 승인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 기억하고. 그 다음 영상 녹화를 할 수 있죠.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할 수 있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다. 그지?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 그치? 동의 없이 어떻게 하냐? 그치? 그렇잖아. 뭔데 그러면? 맞다. 예, 사전고지. 미리 영상 녹화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되지. 근데 참고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참고인의 경우에는 예, 동의다, 그지? 동의. 아유, 고맙다. 자, 한 개 벌었어. 이제 우리 스마트폰 장사 좀 하면 해볼까 싶다. 이제 폰을 만지는 친구들은 이거 내한테 준다는 기다. 이거 왜 그랬지? 야, 이거 야, 아이폰이다. 야, 이거 뭔데? 아이폰 뭔데? 최신 기종이가? 그 아이폰은 팔면 좀 나온다 하던데. 그치? 오, 고맙다.
이거는 니도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 할 기다. 내도 고맙고 니도 고맙고. 또 봐라, 폰 봐라. 폰 보면 내가 이거 좀 팔아가지고 밑에 1층에 그또 폰구하기도 있대. 거기 팔면 사줄 것 같은데 고맙다. 뭐 저장할 거 있으면 그거는 내가 저장하게끔 허용해 줄게. 자, 사진 한 장 옮기는데 이거 1,000원씩 내라. 자. 아싸, 하나 벌었어. 아침에 이거 하나 벌었어. 이거 내가 쓸까 이거? 이거 쓰기. 와, 이건 누군데? 맨 앞에 친구야? 모르는 사람 언제 났어? 왜 모르는 사람이 언제 났는데? 아니, 모르는 사람 언제 났? 내끼 하여튼 이거는. 자, 보죠. 집중해, 집중 이거. 그다음 2번까지는 했고요. 그다음 3번에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에게 사전고지하고 영상 녹화할 수 있다. 사전고지요. 영상 녹화는 사전고지. 이 경우에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 객관적 정황을 녹화해야 한다. 맞죠? 4번에 검사 또는 사경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 피해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할 수 있다. 피해자 아닌 자요. 피해자 아닌 자의 경우에는 우리 참고인이죠. 피해자 아닌 제3자를 참고인이라 하잖아요. 출석을 요구해서 진술을 들을 수 있죠. 자, 이 경우에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할 수 있다. 참고인의 경우에는 동의입니다. 피해자 신문하고 참고조사 전부 다 영상 녹화 가능한데 피해자의 경우는 사전고지고 참고인의 경우는 동의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럼 조금 더 가볼까요? 자, 이렇게 영상 녹화했을 때 그 영상 녹화물의 용도는 어떻습니까? 용도. 징계한 영상 녹화물 맞죠? 징계한 거 맞죠? 징기. 진정성립. 실질적 진정성립, 그리고 기억환경. 실질적 진정성립이라는 거, 기억환경 이런 것들은 나중에 증거법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이야기는 했잖아요. 내가 진술한 대로 기재가 돼 있다는 것. 내가 진술한 대로 기재가 돼 있는 서류일 때 법정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내가 진술한 대로 기재가 돼 있다는 것은 영상 녹화 테이프를 돌려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당시 진술했던 것을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 기억을 환기시키는 그런 용도로 영상 녹화물을 이용할 수는 있겠네요. 그 다음 자, 4번에 피해자 신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2인 이상일 때는 피해자 좋고요. 그 다음 검사 사인관 지정할 수 있다.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답이 걸리는 위치를 미리 알고 딱 점검하는 겁니다. 피해자 자리 딱 점검하고 그 다음 검사 사경 딱 점검했고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 더 점검해야 될 게 있지. 그렇지. 검사 사경 맨 뒤에는 할 수 있다로 딱 가야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 때는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확 생각을 바꾸라고. 틀린 글자를 찾아내는 게임이다. 이런 생각. 틀린 글자를 찾아내는 게임을 한다. 급소를 찾는다. 급소. 여러분 마침 이제 또 이제 좀 더 전투적으로 나는 하고 싶다. 게임은 너무 좀 가볍다. 전투적으로 전쟁을 한다. 20명의 딱 수성법. 팍팍. 급소를 한 번에 공개해. 한 번에 딱 때리자마자 한 번에. 한 번에. 자, 2번이요. 내가 오늘 피곤해 여러분들. 자, 이번에 검사 또는 사용하는 피해자 또는 그 변호인 신청이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참여하게 한다. 어떤 경우라도 틀리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죠. 어떤 경우라도 틀립니다. 3번의 참고인 진술은 피해자 진술과 달리 동의하에 영상 녹화할 수 있다. 맞죠. 피해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검사 사경 승인을 얻어서 의견 진술. 신문 중에 의견 진술은 승인, 이의 제기는 승인 필요 없죠. 그 다음 5번. 틀린 건 요의선기가 나와야 되는데 진술급권 구조 나왔네. 틀리네요. 그 다음 위중해 독립된 구속사에 해당한다. 틀리죠. 그 다음 이 D급번이 이름 좀 어려울 수 있겠네. 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한 갱신 절차에 대한 재판 형식은 명령이다. 그렇지 않아. 자, 이 명령은 법관의 재판이제. 법관의 재판. 이 법관이 갱신을 할 수는 없어요. 뭔데? 이거는 법원이 하는 거예요. 법원이 경신하는 거거든요. 법원의 재판은 판결과 결정이제. 예, 결정이지 결정. 공소되기 전 피해자의 체포구금 기간은 체포구인 구금 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된다. 그렇지 않지. 피고인 구속기간은 기소된 날부터제. 수사기관의 체포구인 구금 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은 들어가지 않아요. 이전에 2007년에 법 개정전에는 들어갔거든.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 구속기간이 너무 짧게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2007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기소된 날부터 이 2달 이렇게 갔죠. 그 다음 6번. 틀린 것은 자 1번에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사하여 하야 한다라고 했네. 이건 틀리지 그지? 여러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 신동, 장년, 장애, 연령, 성별, 국적, 직권 신청 할 수 있다라고 했죠. 할 수 있다. 하야 한다 하면 틀리지. 그리고 오답 걸리는 위치들을 잘 봐.
이번에 검사 또는 사유에 관한 피해자 신문 시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서 변호인 피해자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해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여야 한다. 좋네. 그다음 검사 또는 사유에 관한 피해자 조상들에 도착한 시각 이거는 옳은 지문이라 했지. 맞고. 그다음 4번에 피해자 내 변호인 동의 받아야 하는 것 아니다. 아니다 맞네요. 그죠? 동의해가지고 막 틀린 지문으로 하려고 했는데 1번에 벌써 답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봤어요. 솔직하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저는. 좀 웃자. 힘들다. 근데 우리나라 말이 참 나는 이런 거 볼 때 세종대왕님 참 좋단 말이에요. 좋고 내가 존경한단 말이죠. 좋단 말이죠. 근데 하여튼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네. 나는 어순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어순이 마음에 안 돼. 우리가 국민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순만 조금 이렇게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걸 앞쪽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그 뭐 바뀔 수 없는 걸 이야기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는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까지 집중해야 돼. 맨 마지막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동의를 받아야죠, 그죠? 피의자의 진술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맞네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다음 7번에 검사 또는 사유관이 피해자를 신문하기 전에 알려줘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는 없지만 틀리죠. 일체의 진술 또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죠. 아니한다고 나와야죠. 자, 유죄의 증거로 사용돼서 유 남았네. 유 이따로 나와야 돼요. 있다 없다 했으면 틀리죠. 기억, 니은, 디귿 다 틀립니다. 리얼번은 오답을 걸 만한 위치가 사실 없긴 해요. 변호인 조례받을 수 있다는 건 맞죠, 그죠? 한 개네요. 그다음 8번 구속이 하나 판례 기억번 구속영장 발부에 적법하게 군대 피해자가 피해자 신문을 위한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서 조사를 구인할 수 있다. 구속영장 효력으로 구인할 수는 있죠, 그죠? 우리 구속영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 한번 생각해보자. 구속영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 만약에 조사할 게 있을 때 조사실에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구속영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 그 자체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법정에 안 나가겠다라고 하면 법정에 끌고 갈 수도 있고요. 나중에 확정된 뒤에 집행 구치소에서 이제 교도소로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구속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죠. 이 구속영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니언반. 우리 피고인 구속을 할 때 요의성기 있잖아요. 요의성기 사정고지. 자, 이것은 집행기관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 절차입니까? 우리 판례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 절차라고 하죠. 그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 절차요. 따라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영장을 발부했다면 그 영장 발부 결정은 위법하다. 예, 좋아요. 근데 피고인이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 그의 변명과 증거 제출을 다 하고 그의 변호안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달라집니다. 달라진다는 말은 위법하지 않다는 거죠. 위법하지. 원래 이거 안 하고 하면 위법한데 이미 변호인 선임돼 있으니까 변호인 선임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할 필요 없지 않냐. 이미 변명 다 했으니까 변명할 기회를 따로 주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미 절차적 권리의 전부 일부가 보장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절차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않고 영장을 발부해도 위법하지는 않죠. 달라지죠. 디귿번. 자, 항고 불복할 수는 없으나 준항고 불복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수사기관에 어떤 잘못된 검사의 구속 연장실에 대한 법원의 결정 있잖아요. 지방원 판사의 재판요. 항고도 안 되고 준항고도 안 되죠. 항고는 여러분 수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게 항고예요. 이건 지방법원이잖아요. 그리고 준항고는요. 수소법원의 구성원인 수명법관, 수소법원의 구성원인 법관의 재판 명령에 대한 불복이 준항고죠. 또 수사기관이 한 처분에 대한 불복이 준항고죠. 지방원 판사의 재판은 원래 불복 방법이 없거든요. 오늘 그 불복 방법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 리얼번인가요?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구속영장이 된 범죄 사유가 다른 범죄 사유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이다. 이건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다. 우리 영장은 여러분 사람한테 영장이 발부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사건마다 발부되는 겁니다. 사건마다. 그러니까 영장은 사건마다 발부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볼록이가요 2개의 범죄를 벌였다라고 하면 A죄, B죄. 그래 A죄에 대한 영장 발부되고요. 또 B죄가 있으면 B죄에 대한 영장. 볼록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됐으면 볼록이가 범한 다른 범죄들이 있을 때 그 다른 범죄들 다 이 영장이 어떤 효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볼록이가 범한 범죄마다 영장이 발부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 A죄에 대한 영장, B죄. 만약에 볼록이가 A죄를 범했다. 우리 A죄 영장 발부됐죠. 그다음 B죄가 드러났어. 그럼 B죄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는 겁니다. 영장 발부받았으니까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첩된 구속이 생길 수 있거든요. 중첩된 구속. 이걸 이중 구속이라 하는데 이거는 뭐 인정을 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종전 구속영장이 된 범죄 사실 A죄, 다른 범죄 사실 B죄, 피고인을 다시 구속해서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다음 미연번은 이제 사후고지요. 우리 피고인 사후고지 있죠. 사후고지 요선이 있잖아요. 요선이 공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할 수 있음. 자, 이 요선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지 않아도 구속영장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사전고지에 이미 있습니다. 사전고지에 요이선기 할 때 요선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사전고지에. 그러니까 사후고지는 굳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속영장 효력이 어떤 영향은 없는 것이다. 또 사전고지도 있잖아요. 요이선기도 이미 보장되었다면 전부터 일부를 거치지 않고 영장 발부해도 위법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번에 고소 취소. 아닌가? 아니네. 9번 건너뛰었네. 9번 현행범 체포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에 요이선기 맞네, 그지? 2번에 실행 직후임자라는 것은요 제3자 틀리죠? 누구요? 일반인이잖아요, 그죠? 그쵸?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제3자라고 놓은 적도 있고 일반인으로 놓은 적도 있어요. 다 틀려요. 뭐 체포를 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죠. 체포한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됐죠. 그다음 3번에 여러분 그 3번에 실행 직후라는 것은요. 실행 직후라는 것은 일단 직후라는 것은 시간적 단계의 개념은 맞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판례는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도 접착돼 있어야 된다 했죠. 이게 누구 입장에서 볼 때 체포를 하는 자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에만 그를 실행 직후 현행범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 4번에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을 체포할 수 있다. 사인의 현행범 체포는 법률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인데 현행범 체포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위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이 염려에 있을 것을 요한다. 그렇죠. 원래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이것은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 학설의 대리본이 있어. 근데 우리 판례는 요건으로 보죠. 그래서 이 판례를 가지고서 여러분 이 내용 이 판례 이걸 가지고 또 하나 중요한 판례를 하나 잡으셔야죠. 이런 이제 자정 무렵에 그 불신검을 했는데 이놈이 신분증을 제시하는데 경찰에 욕을 합니다. 욕을 한단 말이죠. 이때 제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욕을 하니까 주변이 막 소란스러우니까 주민들이 내려와서 막 보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이야. 이때 모욕죄 현행범인이냐라는 겁니다. 모욕죄 현행범인이 아니야? 이가 아니가? 이가 아니가? 아니가? 내가 네 욕을 해도 내가 니한테 신분증만 주고 내가 니한테 욕을 해도 이제 모욕죄 현행범인 아니다 그자이? 나중에 온나?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온나? 욕을 하면 욕을 하면 이 공연성이 있고 막 그리 하면 이거는 모욕죄는 되겠지. 모욕죄 현행범인은 맞아. 근데 현행범인일 때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뭐 금방 이야기했던 대로 범인과 범죄가 명백하고 더 나아가서 뭐 체포의 필요가 있어야 되지. 뭐 도망의 염려라든가 증거인멸의 염려. 지금 신분증을 제시했으니까 도망칠 염려는 없고 또 주민들이 막 보고 있었으니까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현행범인 체포로 나아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현행범인은 맞지만 체포할 수는 없어요. 알겠지? 현행범인은 맞다. 이것도 한번 문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현행범인은 맞는데 체포는 못한다. 이런 것들. 왜? 증거인멸의 염려라든가 도망의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다음 10번. 고소 취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 희망 의사 표시를 철회한 자는 다시 처벌 희망 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했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 친고죄 고소 취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재. 고소 취소에 관한 규정을 반의사 불벌죄도 준용해. 우리 고소 취소 어떤 노?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재고소돼 안 돼? 안 되지. 이것을 그대로 반의사 불벌죄에 준용하거든. 반의사 불벌죄도 한번 처벌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그것을 철회할 수는 없고 다시 처벌해 주세요라고 못합니다. 알겠죠? 그럼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조금 더 가볼게. 반의사 불벌죄 처벌하지 마세요. 이거는 누가 하는 건데? 누가? 피해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도 가능하나? 가능해? 안 했나 지난주에? 상속이 못합니다.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안 물어볼게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해요. 상속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의사 능력이 있으면 자기 혼자서 할 수 있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지 혼자 할 수 있고 법정 내리 동의는 필요 없다.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했단 말이죠. 기억이 안 납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항소심의 1심 공소기각 판결의 위법함을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으로 다시 환송한 경우에 파기 환송 후에 다시 진행된 1심 절차에서 고소처는 허용된다. 맞죠? 그죠? 1심이기만 하면 고소처는 되거든요. 1심이기만 하면. 됐죠? 그 다음 3번. 피해자가 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를 철회할 당시 나이가 14세에 10개월이었더라도 그 철회 의사표에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면 법정의 동의 없더라도 유효하다. 그렇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죠. 의사능력만 있으면 지원 잘 할 수 있어. 그다음 4번에 항소심에서는 뭐 어떻든 간에 항소심 2심이제 고소 취소 또는 반의사 불벌죄의 불철 의사표시가 돼 안 돼? 안 되지. 항소심 고소 취소로 효력이 있다. 틀리지? 없습니다. 그다음 11번에 여러분 우리 피고인 구속은 원칙이 몇 개월이에요? 피고인 구속 기간요? 2개월이죠. 2개월. 언제부터 2개월인데요? 수사기관이 구속한 때부터 2개월입니까? 아니면 기소된 날부터 2개월입니까? 기소된 날부터 2개월이죠. 근데 2개월이 이제 구속해가지고 심리 쭉 하는데 계속적으로 구속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신검마다 몇 차요? 몇 차? 2차. 몇 개월이요? 2개월 범위 내에서 갱신 가능하죠. 아마 깨끗하네요, 그냥. 아주 새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 드시는 거 봐요. 표정들이 다 그래요, 표정들이. 자, 한 번 갱신했고 또 한 번 갱신했다. 그러면 도합 최장 1심에서 최장으로 구속하면 몇 개월요? 6개월. 그러면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1월 1일에 구속되고 1월 20일에 기소됐다. 그럼 1월 20일에 기소됐고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죠. 우리 구속기간은 초일을 산입해요? 불산입해요? 맨 첫째 날을 산입하는 거예요. 원래 1월연으로 계산할 때는 1월연, 며칠, 몇월, 몇 년 이렇게 계산할 때는 원래 첫째 날에 산입을 하지 않거든요. 이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구속하고 공소시효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초일을 산입합니다. 그러니까 1월 20일부터가 하루예요. 그러면 한 달이 되는 날은 2월 20일이겠어요? 2월 19일, 24일까지가 되겠어요? 2월 19일이 되겠죠. 왜? 20일이 하루니까 2월 20일 하면 양쪽에 20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빼줘야죠. 맨 뒤에 있는 20을. 그럼 19일까지가 딱 한 달이에요. 자, 이걸 잘 이해를 못하더라. 오늘부터 딱 7일 되는 날 하면 뭐 오늘부터 7일 되는 날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오늘부터 7일째 되는 날은 다음 주 목요일이야? 금요일이야? 해보세요. 오늘부터니까 금, 토, 일, 월, 하, 수, 목요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날을 포함시키면 그 앞에 날까지죠. 그날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똑같은 날이 되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19일이 되는 겁니다. 19일. 됐죠. 19일. 그 다음에 12번. 아이고. 11번의 정답률이 내 나를 거라 생각했어. 39. 야, 50m 여러분 이게 정답률이냐? 예? 너희들 39가 이 말이고 39가.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도 좀 해봐봐라. 재미삼아. 여러분 이제 우리 한 주간 딱 끝나고 나면 성적 게시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목표를 딱 잡아라. 여러분 목표. 이 새끼 요 위에 있는 이 수험 번호 이 새끼 이거 기분 나쁘다 이거. 내 위에 올라가 있는 요놈 기분 나쁘다. 요놈 딱 때리 잡아야 되겠다. 요놈. 그러니까 좀 바로 위에 있는 놈 하지 말고요. 심지어 밑에 있는 놈 하지 말고 밑에 놈 이놈 계속 밟아야 되겠다.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자 한번 이제 딱 해가지고 한 5계단 딱 위에 요놈 때리 잡아야 되겠다. 요놈 먼저 딱 잡아야 되겠다. 뭐 이래가지고 그놈 딱 제압하면 그 짜릿함이 있을 거 아니야. 딱 가서 성적 보는 거야. 이 수험표 요놈 딱 제압했구나. 제압했구나. 그 다음에 어떤 놈을 제압해볼까? 요놈 한번 제압해볼까? 자 요놈 아니면 그 해놔. 딱 하살부짝 해가지고 내가 니 딱 죽인다 이거. 딱 여기 딱 자, 너 죽었어. 딱 너 기다려. 뭐 이렇게. 뭐라 하겠네. 한번 해봐봐. 아니다. 너가 내가 하라 해서 안 할까 이거. 내가 가서 해놔야 되겠다. 내가 가가지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 몇 명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시험 삼아. 누가 걸렸는지 내가 나중에 가서 확인해봐라. 이번 쉬는 시간에 질문하지 마라. 내가 그것 좀 하고 올게. 아니 그런 거 한번 해봐봐요. 어떤 지금 서울에 학교 간 친구 둘이가 있는데 그 둘이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는 즐겁게 공부했다더라. 즐겁게. 무심한데. 그 내가 보면 성적표 보면 저 위에 있는 놈이 있어가지고 저놈 저거 때려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럼 딱 제압하고 그 제압했을 때 그 짜릿함, 제압 못했을 때 그 아쉬움 뭐 그런 거 하면서 또 다음에 때려잡고 해가지고 그래 했다고. 자기 즐겁게 공부했다더라고. 그래서
자, ABC, 자, 12번요. 그 ABC 사민이 공동으로 모욕죄를 범하였으나 A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선고 있었고 B씨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1심 판결 선고 없었다. 이때 이 경우 고소권자의 피해자 감녀가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면 한 놈은 1심 판결 선고 있었대. 그러면 이제 고소 취소가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 모욕은 친고죄예요. 친고죄는 자, 공범이 한 놈이잖아요. 한 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놈이니까 고소를 하면 공범자에 대한 고소고요. 취소하면 취소고요. 취소 못하면 못합니다. 한 놈 취소 못하잖아요. 그래서 둘 다 취소 못해. 그래서 4번에 고소 취소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답이 되겠죠. 그다음 13번. 13번은 57. 다시 떨어졌네. 구속전 피해자신 문제도 자, 기억보래요. 공개 하나, 이건 너무 쉬운 건데. 여러분, 공개, 비공개가 딱 나오면요. 공개, 비공개가 나오면, 일단 공개라는 말이 나오면 그 앞에 공판이란 글자가 있는가 보세요. 공판, 자, 공판이란 글자가 있으면 이거는 공개예요. 원칙 공개예요. 자, 그럼 말해보세요. 처음 하는 친구들 말해보세요. 공판 준비기일. 원칙 공개겠어, 비공개겠어? 자네 처음 하는 거지? 말해봐라. 지금 듣는 기가 공개야 비공개야? 빨리 말해라. 자, 내가 한 번 더 했는데 이 시기 비공개를 했으면 확 날아갔을 거예요. 내가 금방 공판이란 글자 들어가면 공개라 했는데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공개죠, 공개. 그러면 공판기일 어떻습니까? 공판기일은 공개 비공개? 이 시기만 또 망설이고 이제 뭐? 그리고 공판이란 글자 들어가 있으면 공개라고 하는 거. 그걸 망설일 리가? 자, 공판 준비기일. 공판 들어가 있죠. 공판이 공개재판의 줄임말이에요. 공개재판. 그냥 공판기일. 일단 원칙 공개. 물론 예외적으로 비공개 사유는 있는데 나중에 가서 하기로 하고. 그냥 공판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제 비공개다. 이렇게 일단 기억해봐.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그럼 해볼게.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영장 실질심사. 또는 영장 실질심사. 공개 비공개? 공개? 비공개예요, 비공개. 어떻게든 뭐 지가 비공개라 했는데 어떻게든 내 기회를 공개로 들리는 거야. 아주 뭐 네. 나쁜 사람이네요. 자, 공판이라는 글자 들어가지 않고 뭐 공개 비공개 물어보면 이제 비공개를 하세요. 공판이라는 글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럼 이거는요. 기소강제 절차 또는 재정 신청에 대한 심리. 기소강제 같은 말이거든요. 기소강제 절차, 재정 신청에 대한 심리. 공개 비공개. 공개 비공개. 비공개죠. 공판이라는 글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개 비공개 물어보는 것은 그 우리 성법이 네 군데거든요. 네 군데. 방금 이야기했던 영장실질심사, 기소관계 절차. 자, 이거는 비공개예요. 그다음에 공판 준비기일, 공판기일, 공개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네 군데 물어봐요. 그렇게 해서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앞에 두 개 있잖아요. 앞에 두 개는 기소 전 이야기거든요. 기소 전. 우리 수사는 몰래 합니까? 이제 대놓고 공개적으로 합니까? 일단은 공개서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원칙은 비공개자리 비공개. 그리고 이쪽은 비공개 영역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기소 이후에 우리 재판은 공개 재판이잖아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개 재판이요. 그러니까 기소 이후에는 공개 재판 준비하는 거, 그다음 공개 재판 전부 다 이제 원칙 공개죠. 원칙 공개. 그다음에 미연발의 검사 변호인은 판사 신문이 끝난 후에 의견 진술요 맞고. 그다음 디귿번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된 피해자에 대한 신문 도중에 접견할 수 있고. 신문 도중에 접견, 신문 도중에는 접견이 안 돼요. 신문 시작 전에 접견이고 신문 도중에는 조력밖에 안 됩니다. 이 접견은 안 돼요. 그다음 디귿번에 신문의 주소 등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장 실질 심사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요 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서. 다음 14번에 구속전 피해자 신문. 지체 없이 신문한다. 청구된 날에 다음 날까지 신문한다. 맞고. 그다음 체포되지 않은 피해자 구인영장요. 구인한 후에 신문해야 한다. 맞고. 그다음 3번에 신문할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는 지방원 판사는 직권을 변호인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 선정한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소 대기 시까지 효력이 있다? 아니죠. 1심까지 효력이 있어요. 1심까지.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 결정이 주세요.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선정할 수 있다. 이거는 맞네, 그죠? 전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럼 틀립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 15번 수사 절차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이 뭐냐. 자, 15번 66이네요. 검사 또는 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 피해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할 수 있다. 피해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동의받아 영상 녹화 맞죠? 그 다음 부당한 신고문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 맞고. 2인 이상이 되는 피해자 이를 지정한다. 맞고. 긴급 체포한 피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에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맞고. 범죄 사유 없어서는 아닌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회 공판 일전에 한해서 정인신문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맞네, 그지? 자, 16번은 우리 첫째 주에 했던 내용이다, 그죠? 16번은 자, 옳지 않은 거 4번이네. 신분증을 교반 후에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모욕죄 행범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그 어깨를 붙잡은 것은 위법하지. 그 다음 17번. 자,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니까 맨 마지막에 위법한 함정사에 해당한다. 틀리고 부축배기는 위법한 함정사에 의한 공색이다. 틀리지. 적법이지. 자, 그 다음 디걸 디얼은 이거는 맞고 미연번에. 자, 무죄 판결 아니고 공기판이잖아요. 그 다음 18번.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자, 우리 구술 고소 가능하고요. 이때 조서 작성하는데 조서는 독립된 조서일 필요 없죠.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의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대에 있다면 이런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죠. 없다 했으니까 틀리고요. 다음 19번에 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친고죄에 대해서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이죠. 10일, 7일, X. 다음 20번에 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번이죠. 자, 대리인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 없다. 틀리죠? 대리인을 통해서 고소 가능한데 특별한 방식은 없어요. 이게 서면과 구술이 다 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할게요. 5분 정도 쉬었다 바로 수고할게요.